오늘 첫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열의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수열의 극한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수열의 극한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그 다음 시간에 극한값을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열의 극한, 수열의 극한을 하기 전에 무한대라는 새로운 개념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무한대라는 것은 n이 한없이 커져가고 있는 상태를 기호로 나타냅니다. 팔자를 옆으로 이렇게 살짝 눕혀놓은 이런 형태입니다. 이걸 무한대라고 읽습니다. 숫자가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를 한다. 숫자가 아니에요. 기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렴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n의 값이 한없이 커져갔을 때 an의 값이 어떤 값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 이것을 수렴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이렇게 글로 써놓으면 이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기호로 나타내면 n이 무한대로 가면 an이 알파에 가까워지더라. 또는 이렇게 뭐 좀 번거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도 쓰기도 합니다. 리미트 보통 이렇게 씁니다. n이 무한대로 발산했을 때 an의 값이 알파에 수렴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발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발산하는 것은 수렴하지 않는 경우를 발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발산하는 경우는 또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다음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알아볼 겁니다. 자, 이제 수열의 수렴과 발산을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한번 알아보죠. 자, 첫 번째 수렴한다. 아침에 이야기한 대로 수렴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였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발산했을 때 n이 무한대로 가면 이 an 값이 알파라는 값에 하나씩 가까워지더라, 이걸 이야기한다 했었는데, 예를 들어보면 간단한 예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an이요 n분의 1입니다. 이렇게. 이거 수익선 위에 한번 나타내 볼까요? n이 1이면 얼마냐면 1입니다. 1이면 2이면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이 되고요. 3이면 3분의 1, 4면 4분의 1, 더 줄어들죠? 5면 5분의 1. 점점 어디가 가지고 있습니까? 이 x축에 한없이 가지고 있죠. 한없이 0이 한없이 가까워져 버린다. 즉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발산했을 때 n분의 1의 값은 0이라는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더라. 0이 한없이 가까워지기만 하고 있는 것을 상태를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발산하는 경우인데, 발산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내요. 한없이 커져가고 있는 상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러지 않는 진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예를 먼저 들어보면 뭘 들어볼 거냐면 an이요 n일 때 한번 봐볼까요? n일 때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n이 1이면 1이죠? 2면 2, 3이면 얼마죠? 3이 되죠. 4면 얼마가 되죠? 4가 됩니다. y는 x라는 직선을 따라서 쭉 한없이 커져버립니다. 이런 경우를 발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는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동하는 예를 들어보면 an의 값이 이렇게요. an이 마이너스 1의 n승입니다. 이렇게. 이런 경우를 보면, 자, 이렇게 됐어요. n이 1이면 얼마입니까? n에 대신 1 대방이 마이너스 1 나오죠. 2일 때는 얼마입니까? 1 나오죠. 3일 때는 마이너스 1이에요. 4일 때는 또 1입니다.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과 1을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죠. 이런 경우를 진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수렴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값에 하나씩 가까워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극한값을 구하는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극한의 성질들을 4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극한값의 성질, 기본 성질입니다. 치고요. 자, 극한값의 기본 성질. 이 극한값의 기본 성질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수렴한다는 전제 조건. an이 알파에 수렴하고 bn이 베타에 수렴한다는 기본 전제 조건. 이 조건이 없으면 절대로 이런 조건들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성립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 꼭 챙겨주시라는 것, 중요하다는 것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수렴하는 두 수열을 더하거나 뺐을 때는 극한값이 어떻게 되냐? 이건 따로따로 써도 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발산했을 때 an 플러스 마이너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발산했을 때 dn, 이렇게. 그래서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에 이렇게 수렴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마운 게 이 극한의 기본 성질들은 여러분들이 대학교 가서 델타 입실 논법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유도를 해주시면 돼요. 고등학교 때는 안 해도 된대. 전혀 할 필요 없어요. 아마 굉장히 황당한 상황을 접목을 하게 될 겁니다. 처음에 가서 보면, 대학교 가서
보면 우리는 이렇게밖에 안 배웠는데.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실수배를 하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이제 위에 것은 이렇게 안 쓰겠습니다. 바로 나간대요. 실수밖에 안 나갑니다. 곱셈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따로따로 계산해가지고 곱해준 거는 같대. 알파 곱하기 베타랑 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서로 수렴하는 수열 bn과 an을 서로 나눠줬습니다. bn분의 an의 극한값이 어떻게 되냐? 근데 여기서는 조심해야 돼. 여기서는 뭘 조심해야 돼? 단, 이거 조심해야 돼. 조건이 있죠? 수학에서는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bn은 0이 돼서는 안 되고요. 이렇게 베타라는 거, bn의 극한값이었습니다. 이것도 0이 돼서는 안 됩니다. 베타는 0이 돼서는 안 돼. 이랬을 때만이 이게 성립하는 거예요. 베타분의 알파로 알파랑 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여기서는 예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2015 교육과정 전에 선배들일 때는 참갈꼬라는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조금 뜸하고 있는데 언제 나올지 모르죠. 참갈꼬라는 문제가. 수능에서 참갈꼬라는 문제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문제는 난이도는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극한의 기본 성질들을 이용해가지고 문제 하나 풀죠. 자, 두 수열 an과 bn에 대해서 an의 극한값이 3이고 bn의 극한값이 마이너스 2입니다. 이때 3 곱하기 an 곱하기 bn의 극한값을 구해라. 아,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발산했을 때 3 곱하기 an 곱하기 bn의 극한값은 어떻게 될까? 당연히 아까쯤에 이야기했던 극한의 기본 성질 두 번째 거 내려간다면 상수는 앞으로 나가죠? 내보내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발산했을 때 따로따로 써도 된다고 수렴한다고 아니까 이 밑에 n이 무한대로 발산했을 때 bn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놈은 3 곱하기 an의 극한값 3이었죠. bn의 극한값 마이너스 2였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8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극한값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오늘은 이제 극한이 수렴하는 거, 발산하는 거, 그 다음에 극한의 성질에 대해 들어가 봤는데 오늘 다음 시간에는 이 극한의 기본 성질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극한값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봅시다.